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건물과 그린홀을 맡게 된 나아바 코리아의 이남규 대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아바 코리아는 핀란드 헬스테크 기업인 나아바의 지사로서 실내 자연을 어떻게 들여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출발한 제품을 판매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식물을 결합한 스마트 그린홀 나아바는 국내에는 2018년도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총 14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나아바 제품에 대한 설명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무는 사람들이 건강한 건물이 왜 필요할까요? 먼저 건강한 건물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시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건물 증후군의 확산인데요. 새건물 증후군이란 두통, 피로, 눈 자극 등 현대의 밀폐된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입니다. 과거에 건물을 밀폐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면 최근에는 친환경 자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새건물 증후군이라는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실내 오염 물질은 지속해서 증후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실내 유해 화학 물질로 900여 종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매년 43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WHO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 폐에 도달하는 오염 물질은 실내 대비 1000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새 건물의 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WHO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쇠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행복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의미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직원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의외로 건강관리의 하나의 전략으로 건물에 대한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인 구글에서는 건물은 제품이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용자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 건물 자체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 공간을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적 요구는 ESG입니다. ESG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오너들도 친환경 건물을 넘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강한 건물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경,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건물 또한 직원들이 머물면서 건강한 건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해당 건물이 건강한 건물인지를 판단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인 부분은 앞으로 이 건강한 건물과 매우 밀접하게 ESG 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건물은 근무자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CBRE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피스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원 수가 증가했었는데요. 건강한 건물 조성을 통해서 실제로 직원들의 활력, 행복도 건강뿐만 아니라 성과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활용을 했는데요.
자연적인 공간과 조명을 활용을 해서 약 10에서 18% 정도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건물의 조성만으로도 또는 그 해당 공간에 건강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줌으로써 근무자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상된 생산성은 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운영비의 90%를 차지하는 인건비보다 유틸리티 비용, 임차료 등 10%에 해당하는 비용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밀폐한 친환경 건물을 조성하는 것도 이런 활동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에너지 절감 노력은 밀폐된 환경을 만들어 결국은 환기율을 낮추게 되고 이 환기율은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쳐 직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운영비의 90%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건물은 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건물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건물 조성을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하버드 보건대학의 조셉 알렌 교수는 건강한 건물이라는 저서에서 건강한 빌딩 조성을 위한 9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9가지 요소는 환기, 실내 공기질, 조명과 전망, 습기, 온도, 수질, 그리고 먼지와 해충, 음향과 같은 소음, 그리고 안전과 보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 공기질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430만 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오염원을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과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이 발생된 오염 원인들을 거를 수 있는 공기청정 또는 공기정화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HR 컨설팅 기업 퓨처 워크플레이스와 스마트 빌딩 기업 듀 설문조사에서 실내 공기질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실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내 복지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다음에 빛, 수질, 편안한 온도, 자연과의 연결성 등 실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다양한 환경들을 사내 복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은 직원들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을 개선하고 연간 결근 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듯 공간에 머무는 직원들에게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전망입니다. 즉, 이 전망이라는 것은 실내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자연이 제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적 요소라고 하면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이 컨셉, 즉 사람은 자연에 본능적으로 이끌린다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건물들과 해당 공간에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 요소는 피로도도 감소시키고 기침, 두통 또는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감소시킨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식물을 실내에 비치한다든가 더 많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환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 사례입니다. 아마존 신사옥의 별관 더스피어스는 직원들이 메인 사무 공간을 벗어나서 리프레시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4층 높이의 대형 수직 정원을 활용을 해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크게 접목시킨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 사례입니다. 약 350그루의 나무와 캘리포니아 자생식물로 꾸민 휴식 공간이자 업무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기업 문화인 워킹 미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순환 산책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긴장을 풀 수 있게 돕는 자연 소재의 소품이라든지 물품을 비치를 했고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그 해당 부분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글로벌 사례들은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 건강한 건물 조성을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서 스마트 그린홀 나아바가 국내에 소개되었고 이는 건강한 건물의 9가지 요소 중 실내 공기질, 자연뷰라는 전망 이런 이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방식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내에 자연을 들임으로써 자연적 요소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방식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나아바의 바이오필터는 오염된 공기가 뿌리 미생물과 효과적으로 만나도록 설계되어 그 정화 효율을 높입니다. 약 190배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된 공기는 팬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내에 공급이 되며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웰 인증을 고안한 델로스도 웰리스의 표본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아바의 공기정화 효율의 능력을 테스트를 했고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내 공기질 개선 측면에서 이 건강과 웰빙을 동시에 시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나아바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홀 나아바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노르딕 투자은행은 헬싱키의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면서 웰리스와 친환경 인테리어의 상징으로서 나아바를 도입을 했는데요. 노르딕 투자은행이 환경적인 프로젝트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과 이 지향점이 일치했다는 점도 나아바를 도입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공간의 공기정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가 도움이 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한 스타트업의 나아바 도입 사례입니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나아바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어떤 상막감 이런 부분이 사라져서 너무 좋고 또한 월요병에 시달리곤 했었는데 나아바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항상 푸르게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즉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건물에 대한 요소와 어떻게 조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한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건물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 델로스는 2014년 국제 웰 인증, 더 웰 스탠다드를 고안했습니다. 현재 국제 건축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국제 웰 인증은 건강한 건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화면과 같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합니다. 각 요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조셉 알렌 교수가 얘기했던 그 항목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건물 인증은 인증 비용이 높고 그에 따른 혜택이 불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건물 인증에 대한 비용으로 직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직원은 건강과 업무 성과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웰 표준 인증 도입 사례인데요. 미국 보스턴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 디자인 컨설팅 펌은 해당 공간, 오피스를 건강한 건물로 변화시킨 후 실제 직원의 건강과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건물의 요소로서는 대형 창을 많이 설치를 했고 생체 조명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태양의 사이클에 맞추어 밝기가 조정이 됐으며 인원수에 반응하여 환기를 조정하는 환기 시스템 또한 도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으며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건축 자재와 가구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결과 웰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 비용이 0.5% 정도 증가가 되었으나 생산성 개선으로 인해 비용은 상쇄가 되었습니다. 직원의 83%는 창의성과 협업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답을 했고 마찬가지로 68%의 경우에는 조명과 편안함, 공기질 개선으로 생산성이 좋아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인증에 대한 투자는 일정 발생이 되겠지만 사실상 한번 도입한 이 인증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건강한 건물을 조성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건강한 건물의 측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강한 건물의 9가지 요소를 제시한 하버드 대학의 조셉 알렌 교수는 국제 웰 인증에서 더 나아가 실내 환경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결과적으로 최적의 건물 상태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헬스 퍼포먼스 인덱스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인데요. 건강과 성과를 위해 건물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적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즉 KPI는 사람 비즈니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KPI는 직원의 건강이다 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이 사업 비용과 생산성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들의 건강이 기업의 성과에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HPI는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즉 건강한 건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HPI 프레임워크를 자세히 보면 이건 건물의 상태를 사후로 나누어 4분면으로 나누어 측정을 합니다. 사람의 맥박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건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사분면에서는 사전적인 직원의 건강을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 대한 정서, 근심 이런 것들을 설문을 통해 사전적으로 지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사분면에서는 사후적인 직원의 건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 관점에서 총 병가일수라든지 의료보험이 청구되고 있는 비용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직원에 대한 건강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3, 4분면에서는 사후적인 건물의 상태를 측정을 하는데요. 간접적 지표, 즉 건물에 대한 관점입니다.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는 사람의 관점을 말씀드렸다면 3, 4분면과 4, 4분면은 건물의 관점에서 이 지표들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의 채용 비율이라든지 직원의 턴오버 비율 또는 공간 활용, 즉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은 적합한지 이런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4, 4분면에서는 사전적으로 건물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의 종합적인 관리, 바이오필릭 기반의 어떤 디자인, 친환경 자재에 대한 사용, 건물 인증, 즉 이 모든 4가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지수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HPI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벤치마킹이 필요하고요. 국가별, 지역별 또는 업계별 표준 데이터와 비교를 하며 또는 회사 내 건물하고도 비교를 해서 지수에 대한 변화가 유의미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의 관점에서는 온도, 조명, 수질, 곰팡이, 먼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물의 맥박으로서 인지를 하고 트래킹을 하면서 건강한 건물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현재 굉장히 많은 요소를 담고 있는 이 HPI 요소는 앞으로 기업의 건강한 건물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해킹이라는 컨셉인데요. 바이오해킹의 개념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신체에 어떤 증상을 느끼는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의학기술이 아픈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바이오해킹은 질병 단계는 아니지만 피로, 체력 저하 등의 증세를 느끼는 사람 혹은 보통의 일반인들을 더욱 건강하고 뛰어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헬스케어 혁신입니다.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건물을 조성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IT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를 분석하며 기량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건물이 조성되는 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결합해서 앞으로 더 건강한 건물에 대한 의미를 확대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건물과
나아바 그린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나아바 코리아의 이남기 대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또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